오늘 뉴스탑10은 조국 전 장관 소식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부인과 함께요. 이 조 전 장관은 최근에 있었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런 심경을 밝혔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심도 공모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국민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하신 적 없으세요? 재판부는 조국 교수님께서 위조하셨다고 인정하셨는데요. 네, 오늘 2심 선고 후에 첫 번째로 자기의 재판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일부는 혐의를 벗었지만 이 교육 비리,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유죄로, 거의 모든 것이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 다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도하 전 의원께 여쭤보겠는데, 자,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혐의라는 게 사모펀드나 금융범죄 같은 건데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또 일부 유죄가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님이 이제 서울대에서 형법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형법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법이나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소홀하시지 않은가 싶은 게요. 법원에서 낸 보도자료도 참조를 하시면 법원 보도자료가 사모펀드, 그다음에 입시비리 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그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장외 매수에 관해서 일부 이제 무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장내 매수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라든가 금융실명법 위반,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인가요? 이제 이름을 빌리고 뭐 그리고 페북 친구들 이름을 빌리고 이런 거 다 유죄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판결문을 읽어보면 민정수석의 배우자라는 거를 뭐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게 판결문에 표현이 드러나고요. 백지신탁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이런 자본시장을 흔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런 판결문은 안 읽어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4년이라는 양형은 변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 증거은닉 교사와 관련해서도 유죄로 오히려 인정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터무니없는 뭐 이런 표현을 쓰시고 무죄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고요. 이낙연 총리나 아니면 이낙연 후보나 추미애 후보가 이제 사모펀드 관련 전부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인가요? 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인가 뭐 이렇게 고발한다는 사람도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조국 전 장관이나 여권 측에서는 어쨌든 일부는 혐의를 벗었는데 입시비리 7가지 위조와 이런 것들 등에서 징역 4년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을 경우에 제일 형량이 무거운 것 하나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게 이게 되게 이론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 행위가 많고 이러면 또 그거를 플러스 2분의 1씩 가중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쌍둥이 그 숙명여고 쌍둥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보다 왜 이렇게 형이 무겁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는 7대 스펙을 위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학교 시험을 몇 번 이제 그 부정을 있었다 하지만 걔들이 다시 그 내신을
다시 이제 다른 친구들 내신까지 사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든가 이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게다가 발생하지 본인이 않았어요. 어디로 진학하지도 예, 못했고. 본인이 진학하지도 못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퇴학당했죠. 예, 퇴학당했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떠냐 하면 누군가 떨어졌어요, 지금. 예. 그리고 본인은 예, 그리고 대학교도 본인은 갔고 지금 의전도 갔고. 의사까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득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우리가 누군지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한 명씩은 반드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로스쿨 교수인 친구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게 사회적 살인 아니냐. 그 떨어진 애가 다시 구제됐을 수도 있지만 걔가 구제가 안 돼서 너무 아이가 그 충격을 준비하던 아이니까 그 충격이 크게 가면 실제 그런 예. 유형적인 그 물리적 유형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충격이 크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교육 관계자가 이런 입시 비리에 가담을 하면 아주 엄하게 처벌이 예, 됩니다. 예. 이 피해를 아니까. 네. 그리고 법원에선 입시 시스템을 흔드는 건 우리 사회에서 부의 세습을 공고화하거나 사회적인 공정을 해치는 거라고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분 다 교수님이시거든요. 예. 자, 정경심 교수의 유죄, 징역 4년 판결로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오늘부터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아마 혐의도 굉장히 벗기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거기서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까? 국제 심포지움 같은데 영어 하는 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뭐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뭐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네, 증명서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얘기했던 발언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재판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이 노모 교수라고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나왔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교 인턴을 한 적이 없다. 이 노모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예.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합니다. 2013년 7월 말 브라질로 전통무술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제 아들과 나눴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카포에라를 배우는 건 학내에서 꽤 알려진 이야기지만 고등학생과 그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벌써 이 8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둘 다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본인의 이제 재판을 지금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이 그대로 4년 징역형이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7가지 스펙과 관련해서 전부 허위 서류 위조로 이제 판명이 났고 그 중에 2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위조는 조국 전 장관이 좀 주로 한 것으로, 그러니까 주범이 되어 있는 지금 판결문입니다. 그 재판을 따로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 또 나와서 이제 새로운 또 결정적 증인으로서 이제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가장 서류를 발급하는데 가장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인석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서 맞습니다. 실무를 하는 분이죠. 그리고 한인센터장이 지시를 하거나 한인센터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걸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분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 이야기는 지금 검찰 조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오늘 재판에 나와서도 그 고등학생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죠. 네.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인턴십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은 그때 뭐 브라질 무술 보려고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예. 기억을 되살려 보고 있는데 일관되게 지금 검찰 조서나 아니면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나
그 아들에 대한 인턴십 관련해서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인턴 애정 증명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걸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십 증명서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그래서 인턴 애정 증명서를 보고 나서 이게 학계에 보면 교수들 사이에서는 논문 게재 애정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논문을 어디 저널에 신청해서 게재하기로 하면 게재를 하는데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어디 필요한 연구 업적을 낼 때는 게재 애정 증명서랑을 냅니다. 아마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턴 애정 증명서랑을 띄웠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해외에서 이제 대학을 그렇습니다. 유학을 갔잖아요. 예, 예.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해외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서류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턴 애정 증명서를 띄웠다는 것이고 그걸 지금 이 노모 사무국장의 진술은 뭐냐면 한인섭 강키 센터장의 포스트잇 쪽지를 보내서 이러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나 써달라. 예. 그러니까 인턴 애정 증명서라는 양식을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었지 않겠습니까? 인턴 확인서는 예. 있었지만. 그래서 뭐 자기가 멋대로 자유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재판부가 알아서 합리적 판결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법원에 출두하면서도 뭐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쳐다보는 국민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니 무슨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경제사범은 벗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잘 설명했듯이 벗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직 민정수석 있으면서 미장원 아줌마까지 가명 써가지고 돈 넣고 그 장외에서든 장내든 그 미확인 정보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편취하고 그렇게 해서 탐욕의 화신처럼 돈을 더 버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 아닙니까? 현직 민정수석이라는 부인이라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일부 무죄됐다고 터무니없는 걸 벗었다고 이야기하는 제가 볼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더 예. 중요한 것은 그 스펙과 관련해서 모든 게 다 유죄였다는 것이고 이것이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큰소리 떵떵 치는데 권력형 범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진보를 가장한 특권층의 파렴치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뜯은 건 아니지만 진보를 가장해서 특권 형성을 하고 그 특권층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스펙 품앗이를 해가지고 입시 비리라고 하는 가장 파렴치한 공정의 사다리를 깨트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거 잘못을 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 부분 국민들께서 조국 전 장관이 SNS 등을 통해서 했던 얘기와 본인의 행동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조국 일가 의혹 벌써 이제 수사한 지 2년이 돼갑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잠깐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들 입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이미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자녀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만 기소가 된 상태고요. 자, 조국 동생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오촌 조카는 징역 4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천진봉 교수 조국 전 장관이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족이 어떻게 보면 초토화가 됐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요. 그렇죠. 거의 모든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자녀들은 아직까지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죠. 뭐 고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 포함해서 뭐 부인, 자녀들까지 오촌 조카까지 이제 연계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도 받고 저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법의 잣대에 맞게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출두할 때든 본인이 뭐 인터뷰를 할 때든 본인의 입장 대변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인 거니까 그건 뭐 본인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저는 보고 뭐 조국 자녀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일단 뭐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검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녀들까지 개입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한 거인 건지 이거는 이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의 개입 여부가 뭐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그게 연관이 돼 있다면 기소를 하겠지만 아니면 기소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면서 진보를 가장한 특권 세력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좀 너무 지나쳤다는 말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웅동학원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 어머님인가요?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는데 그걸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예, 웅동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예.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이사직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보시면 지켜봐 달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저는 이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보면 뭐 우리가 일명 정신승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합리성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1심에서 경력 15년 된 재판부 3명이서 판단을 했습니다. 2심에서 지금 경력 15년 된 이 또 재판부가 3명이서 또 판단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본인 보고 싶은 것만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이 사모펀드 이거 다 무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 봤는데 모든 기자들이 다 판결문을 봤는데 본인은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걸 또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또 오늘 또 나와서 저렇게 지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딴 거보다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신 같이 전 가족이 사실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안타까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이 핵심적인 정치권의 문제, 여권의 문제로 지금 본인이 이걸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수십만 권 발린 책을 만들어서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보고서 다들 눈물을 흘렸다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판사들이 이걸 조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더 이상은 본인이 말을 했으면 말을 좀 지키든지 본인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증인들, 그럼 그 사람들 서울대에 있는 한인석 교수, 옛날 형사정책연구원에 계셨는데 이분 조국 교수하고 친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증언을 하겠어요? 사무국장? 그분이 뭐 때문에 지금 다른 증언을 하겠습니까?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지켜보기가 솔직히 국민들이 힘듭니다. 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